때는 조선 영조 때 한 나그네가 산속에서 한참 동안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지도로 봤을 때는 금방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숲인 것 같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헤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구만. 이거 뭐 근처에 오두막 같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까딱하다가는 오늘 숲에서 밤을 새야 할지도 모르겠구만. 오메 오메. 이것이 지금 비가 오는 것이라냐? 이거 잘못하면 진짜 큰일 치를 수도 있겠는데. 날은 이미 어두워진 데다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비에 나그네는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당황한 마음에 얼마나 더 헤매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산자락 끝에 위치한 한 민가에서 나오는 불빛이었지요. 계십니까? 아이고, 계십니까요? 사람 좀 살려주시란게요. 웜에 이렇게 비가 오는디 이것이 무슨 일이시란가요? 제가 백가라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말입니다. 요 앞 숲에서 길을 잃고 한참을 헤매다가 이렇게 불빛을 발견하고 왔구만이라. 이것이 초면에 참말로 신뢰되는지는 알고 있는디 그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이고 이 날씨에 숲을 헤매다 오셨다고라? 하마터면 진짜 큰일 날 뻔했구만이라. 그나저나 나그네님, 이것이 곤란하기는 참말로 곤란하구만이라. 지금 손님방이 비어나서 하루 머물다 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디 우리 집이 보시다시피 이리 누추하기도 하고 실제로 가난하기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진역을 대접할 것이 하나도 없구만이라. 그것이 문제라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점심을 말입니다. 아주 저녁을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없을 만큼 든든하게 먹어놔서 그런 것은 하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요. 도리어 저녁을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거절을 해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던 참이었구만이라. 그저 하룻밤만 재워주신다면 평생의 은인으로 삼겠습니다. 그려요잉.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디. 그럼 비도 온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얼른 손님방으로 드시지요.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안방과 맞닿아 있는 손님방으로 안내를 받은 백가. 그는 짐을 풀고 피곤함에 잠을 청하기 위해 자리를 잡았지만 좀처럼 잠이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녀에게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점심을 든든히 먹었다고 한 백가였지만 사실은 점심부터 숲을 헤매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에 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에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뜬 눈으로 앉아 있으니 문 하나를 맞대고 있는 안방에서 모녀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그나저나 덕팔이 놈은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한다고 그리 난리를 치고 나가더만 여태 안 들어오고 어디서 뭐를 하고 있을까잉. 비도 일하고 오는데 사람 걱정되게 말이여. 오라버니가 아침에 나갈 때 오늘은 좀 많이 늦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디 말이어요, 어머니.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나그네님이 솔찬히 시장해 보이시던디 아버지 제사에 쓸 옵살이라도 갖다가 대접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요? 하이고 매양아, 며칠 후면 너가 아버지 제사인디 저 쌀을 써불면 아버지 제사는 어쩔라고. 아니다, 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말이다. 그 양반 성격에 밥을 굶었으면 굶었제 우리 집 찾아온 손님한테 밥 한 끼 대접을 안 하면 불같이 화를 내기는 했겄다. 그려 매양아 후딱 저녁 준비 한번 해보자야. 제사밥 지을 쌀은 나중에 우짜게든 마련해 보기로 하고. 그리하여 두 모녀는 한참을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더니 어느샌가 딸 매양이 조그만 소반을 들고 백가가 머물고 있는 손님 방을 찾았습니다. 백가는 모녀의 이야기를 벽을 통해 전부 들었기에 막상 밥상을 마주하게 되니 만감이 교차하여 밥술을 뜨기도 전에 목이 메어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었지요. 하룻밤 재워주는 것만 해도 목숨을 구해준 것처럼 너무나 감사할 따름인데 세상 천지에 어떻게 일면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버지 제사상에 올릴 쌀을 쓸 수가 있단 말이냐. 관연한 처자가 어찌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씨까지 이렇게 고울 수가 있는 것인가. 내 참말로 이런 은혜는 어떻게 해야 갚을 수 있을지 짐작도 가지 않는구만. 백가가 밥을 거의 다 비워갈 때쯤 아침 일찍 일을 하러 갔다던 아들 덕팔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무슨 잔치집에서 일을 했던 것인지 손에는 떡이며 전이며 잔치 음식을 잔뜩 들고 왔지요. 아이고 어머니 늦을 줄은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늦어버렸습니다요. 그나저나 우리 집에 무슨 손님이 오셨습니까? 어느 나그네분이 숲속에서 길을 헤매다가 우리 집까지 오게 되었구만.
매양이가 아버지 제사쌀로 밥을 해서 드리기는 했는디. 그 양이 적어가지고 욕이나 하셨을지 걱정이구만. 그러면 제가 오늘 음식을 좀 많이 받아왔으니까 손님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얼른 네가 한번 가봐라잉.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가 그것도 좀 물어보고잉. 덕팔이 잔치 음식을 가지고 손님 방으로 가니 백가는 덕팔이를 매우 반기며 물었지요. 하이고 내 뜻하지 않게 이리 왔다가 아주 귀빈 대접을 다 받는구만. 그나저나 자네 어디 잔치집에서 이리 늦게 일을 하다 왔는가? 마을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이요? 그것이 말입니다. 하이고, 내 거기를 갔으면 안 되는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괜히 거기를 가버려 가지고. 덕팔이는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며 자신을 자책하더니 급기야는 처음 보는 백가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습니다. 오엄의 거 자네 이것이 뭔 일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디 거 진정하시고 괜찮으면 나한테도 뭔 사정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는가? 제가 오늘 간 잔치집이 말입니다. 저희 선친과 중마고였던 이 마을 최고의 부자 홍배대감댁인디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홍배 어르신하고 비슷한 시기에 장가를 가시고 그 아이 또한 비슷한 시기에 얻어가지고 서로 아들과 딸을 가지면 꼭 혼인을 시켜주자고 저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굳게 약속을 하셨구만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제가 태어나고 홍배 어르신 집에서는 춘심이가 태어났지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보시다시피 우리 집안이 이리 몰락을 해버리니 그 잘나가는 홍배 어르신께서 더 이상 약속을 지킬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춘심이가 관연하니 몇 차례 따로 중매를 보시더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집안을 골라다가 바로 내일 혼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속도 없는 지는 어떻게 푼돈이나 좀 벌어보겠다고 춘심이 혼례 잔치 준비를 도와주고 왔던 것이제라. 그럼 자네 뭐? 처음 만난 내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그렇지만서도 이왕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디 오늘 그 집이를 거 진짜로 돈만 벌 생각으로 간 것이란가? 세상이 어찌 그랬겠습니까? 원래는 저랑 춘심이 사이가 좀 많이 애틋하기는 했습니다요. 아마 아버지께서 살아계셨으면 굳이 아버지랑 홍배 어르신께서 맺은 정혼 때문이 아니더라도 저는 분명히 춘심이한테 장가를 갔었을 겁니다요. 그래잉. 그러면 자네 오늘 일을 하다가 거 춘심이 얼굴을 보기는 보고 왔단가? 그래도 바쁘게 일하면서 오다가다 어떻게 몇 번 마주치기는 했습니다요. 아니나 다를까 춘심이도 저를 마주하더니 자신도 아버지를 거스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라고 눈물을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뭐 저로서는 춘심이 시집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한번 봤으니 되었구만요. 거 자네 말일세. 내일 그 홍배대감 집에 나랑 한번 다시 가도록 하세. 네, 뭐시라고요? 어르신께서 내일 그곳에 가시려고 말입니까? 아, 내 목숨을 구해준 것도 모자라. 이런 귀한 대접을 받았는디 나도 거 밥값은 해야 할 것 아닌가? 내가 공교롭게 자네 아버지 제사에 쓸 쌀도 전부 묵어버렸으니 말이오. 그러니까 거 내일 날이 밝으면 나랑 이번에는 아예 자네 여동생까지 해서 같이 가세. 오, 오메 매양이까지 해서 말입니까? 오늘 제가 갔을 때도 무슨 염치로 이곳을 왔냐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디 어떻게 어르신하고 매양이까지 함께 가자는 말이시랍니까요? 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염치가 무슨 상관인가? 그런 일을 할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든 많이 가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체면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돈만 생각하자 이 말이오. 하이고 그나저나 나는 간만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놔서 속이 더부룩하구만. 거 산책이나 해야 쓰겄어. 어디 보자 비가 그쳤을라나잉? 그리하여 다음날 날이 밝고 덕팔이 그렇게 사랑했던 춘심이 혼이 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백가와 덕팔이 그리고 매양이까지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하기 위해 홍배대감의 집으로 갔지요. 홍배대감과 주변 사람들은 덕팔이에게 무슨 낯짝으로 이제는 여동생의 거지까지 한 명 달고 왔냐는 소리를 했지만 백가와 덕팔이는 그런 말들에 전혀 개의치 않고 바로 부엌으로 가 잔치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4시 정도가 되었을까요? 느닷없이 마을 원님이 홍배대감 집에 나타났는데요. 원님께서 우리 집에는 갑자기 무슨 일로 행차하셨습니까요? 홍배대감님, 일단 따님 혼례 축하드립니다요. 그런데 박어사님은 어디 계십니까요? 웜의 박어사님이라니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요? 어사님이 이런 곳에 있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말입니다. 제가 간밤에 이상한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글쎄 편지 내용이 오늘 사시경에 남녀 혼례복을 챙겨가지고 여기로 와달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도 평소 같으면 그냥 넘길 것인디. 편지 마지막에 글쎄 시급한 일이니 특별히 신분을 밝힙니다.
암행어사 박문수 100. 일이 적혀 있으니 내 어찌 안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못된 놈이 원님께 장난질을 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앞만 봐도 어사 같은 분은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요. 그렇게 원님과 홍배대감이 한참을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던 백가가 어느새 홍배대감에게 다가왔지요. 그리고 옷 속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 들었는데요.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패였습니다. 그럼 어사가 어디 내가 어사 입네. 이러면서 나타날 줄 알았는가? 워메다. 당신이 어사님이셨단가요? 그런데 어사님께서 우리 집에는 어쩐 일로 오셨단가요? 저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디 말입니다. 아, 덕팔이 저놈이 우리 조카인디 말이오. 아무리 우리 성님이 돌아가시고 그 조카 집이 망했다고 하기로써니 정원의 약속을 깨버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법이란가? 홍배 자네는 거 마을 유지로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돼야 할 것인디. 그러고도 부끄럽지가 않냐 이 말이오. 그래서 내 오늘 여기서 약속대로 우리 조카 혼례를 치러주러 온 것이구먼. 뭐시라고요? 아무리 어사님께서 그리 말씀을 하셔도 말입니다. 이미 저희는 오늘 오시에 춘심이를 혼례를 치르기로 신랑 쪽하고 떡하니 약속을 했는디 어찌 이제 와서 그것을 깰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춘심이도 거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가는 것을 원치 않을 건디 아무리 먼저 약속을 했다고 해도 어디 당사자가 원치도 않은 그런 혼례를 치를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약속이 중한 것이면 우리 성님하고 한 약속이 먼저 아니겠소. 그것을 깨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 이 말이오 지금? 아 그리고 등잔 밑이 어둡다더만 춘심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이리 여식 마음을 몰랐어야. 그러면 말이오 춘심이한테 물어봐서 누구한테 시집 가는 것을 원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세. 그리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기로 말이오. 아 어떤가? 지는 딸만 괜찮다면 괜찮구만이요. 내가 딸을 생각해서 그 신랑을 고르고 고른 것이지. 돈만 밝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구만이라. 그리하여 홍배대감은 춘심이를 급히 불러다가 그녀의 의사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춘심아, 너 말이다. 네 한번 진심으로 대답 한번 해봐라잉. 그 덕팔이랑 오늘 혼례를 치를 갑수랑 둘 중에 누구한테 시집을 가고 싶은 것이냐? 너도 그 덕팔이처럼 그런 가난한 집에는 시집 가기가 좀 거시기 하지잉. 재력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갑수가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이 말이지. 소녀 여태 아버지께서 원체 덕팔씨 집안과 사돈 맺기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뜻을 거스를 수가 없기에 차마 여태까지 아버지께 한 번도 말을 꺼낼 수가 없었지만 솔직하게 저희 뜻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직도 덕팔씨한테 시집을 가고 싶구만이요. 뭐시라 그것이 참말이냐? 이거사 그러면 여태까지 나한테 우째 언질 한번 안 한 것이요? 아니구만 아니요. 이것이 다 내 잘못이구만 내 잘못. 나는 당연히 니를 그저 부잣집에 시집을 보내면 행복하겠지라고만 생각했지. 네 마음을 들여다 볼 생각을 한 번도 했던 적이 없던 것 같구만. 그러면 어사님, 춘심이 혼례야 그렇다 치지만 이따가 오는 신랑을 어떻게 합니까요? 그것은 말이오. 다 나한테 생각이 있어 놓으니까 나한테 맡겨 놓으시고 그럼 일단 약속대로 춘심이랑 덕팔이 혼례를 얼른 좀 진행하시게. 그리하여 일을 하러 갔던 덕팔이는 얼떨결에 춘심이와 개눈 감추듯이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홍배대감은 이후에 올 신랑을 생각하면 마음에 불안이 가득했으나 딸 춘심이 덕팔이를 저리 원하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원래 춘심이와 혼인을 하기로 한 갑수가 약속했던 대로 오시에 홍배대감 집에 도착을 하자 춘심이 방금 전 다른 남자와 혼례를 치렀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지요. 그리고 그 소리에 충격에 빠져 있는 갑수에게 박문수 어사가 나서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혼례가 당장 오늘인데 신부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가다니요? 이런 황당한 경우는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어사님. 그래요? 자네 말대로 그 자네가 얼마나 당황을 했을지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구만. 그런데 말이오. 어차피 자네가 춘심이 처자랑은 중매로 소개를 받고 바로 나를 잡아 혼례를 치르기로 한 것이니 아직 서로 간의 개인적인 감정은 없을 터. 그러면 말이오. 내 이것이 대신이라고 하면 좀 거시기언디. 춘심이 처자에 준할 만큼 얼굴도 이쁘고 가문 역시 좋은 여성을 자네 신부감으로 준비를 해놨는디. 자네 어쩐가? 그것이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사님? 내 자네를 위해 우리 조카인 매양이를 오늘 데리고 왔다 이 말이지.
그나저나 매양이가 어디 있나? 매양이 좀 불러주소. 아직도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못하는 갑수를 앞에 두고 박어사는 느닷없이 매양이를 찾기 시작했지요. 어르신 저를 찾으셨습니까요? 어떤가 자네? 매양이가 외모는 물론 마음 씀씀이도 어디 빠지지 않은 데다가 무려 어사족하구먼. 이 정도면 자네 부인감으로 충분하지 않겠냐 이 말이오. 곧 제가 다른 것은 잘 몰라도 그 곱기는 확실히 춘심씨 못지않게 곱구만이요 어사님. 역시 자네가 봐도 그렇지. 내 틀림없이 자네 마음에 들 줄 알았구만. 아이고 편지에 거 신랑 옷에다가 신부 옷까지 가지고 오라시길래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시길래 그런가 했더만 이런 것을 다 계획하고 있었구만. 참말로 대단하구만 대단해. 그리하여 어사 박문수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하루 동안 관연한 남매를 동시에 혼례를 보내주게 되었지요. 이번 이야기처럼 옛말에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고 선행을 많이 하는 집안은 그 자손들에게 필히 경사로운 일이 넘쳐난다 믿었다고 하는데 역시 뭐든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옛부터 내려오는 망고불변의 진리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